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개파락을 해줬습니다. GS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형주와 비교를 했을 때 GS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좀 더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금일 이 하락폭 자체가 좀 제한된 상태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일 유가 자체가 하락을 해준 채로 마감했습니다. 보합권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강하게 부각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GS의 주가 하락 모멘텀을 야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까지 외국인이 소폭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 한 달 동안 연기금부터 해서 보험 그리고 이 기관까지 계속해서 매집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가 사모펀드가 들어올 때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49년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겠죠. GS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가장 좋은 종목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흐름세를 체크를 해보면 23년부터 해서 24년 소폭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EPS 측면도 보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향후 전망세를 그려봤을 때 EPS도 증가할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BPS도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BPS도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고 가격적인 측면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데이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었죠.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을 했는데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현재 이스라엘 정권 자체가 네타냐후 정권인데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당연히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유국까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 과정이 어떻게 됐냐? 우선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영사관이면 사실 이란 영토를 공격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전쟁에 대한 이 어떤 모멘텀을 제공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13일에 이스라엘의 보복성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상황 자체가 이 중장기적인 전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한 이란을 경제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다른 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우호되는 국가들만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니까 이 신뢰도 측면에서 또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하마스에 무기 납품도 하고 전쟁을 도왔기 때문에 이 피해자라고 100%할 수 없지만, 일단 영사관을 먼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란한테만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의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5불 정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1년부터 22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시기에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해줬습니다. 현재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수요적인 부분이 탄탄하면 향후 유가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유효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가져왔는데 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게 되면 시장은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있던 자본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게 되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소매 판매가 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면서 고금리에도 이 경기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9월이나 12월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시장의 공포감이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먹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바로 유가 관련된 종목이다. 자, 그래서 이 GS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유가 관련된 공급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수요적인 측면 때문에 이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주었죠. 이 예측치가 48.5였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지표를 보더라도 예측치가 50.1이었는데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 주면서 이 부분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50을 넘는 수치를 보여주면 이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제조업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유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을 강조를 드렸는데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유가가 아무리 상승을 해주더라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하방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난 22년을 보더라도 고유가에 따라서 정유주가 다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류세를 30%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모두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강조드리는 것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유류세 인하 이슈를 넘어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다른 유가 관련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GS도 장 초반 계속해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 있는 이 4만 원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는 60일선에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정치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지율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경제적인 정책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해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왔고 현재 7월,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GS 역시 당연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G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